2025년 을사년 대한민국의 운명이 뒤집힌다. 몽골 알타이 산맥 깊은 곳 비밀스러운 사원에서 충격적인 환상을 목격한 11세의 예언자 알탄첸두. 그가 본 것은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서울 광장에 텅 빈 침묵이 흐르고 높은 권력의 탑이 무너지며 백성들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모습. 그가 떨리는 손으로 남긴 마지막 예언의 글귀는 더욱 놀랍습니다. 동방 끝에서 칼도 붓도 들지 않은 운명의 인물이 나타난다. 영혼이 깨어난 이가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것이다. 격압유록의 군궁일, 정감록의 정씨진인, 사명대사의 빛의 인물까지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예언한 지도자가 모두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계 정상들조차 은밀히 그를 찾아가는 지금, 과연 알탄첸두가 본 예언은 현실이 될 것인가? 지금부터 여러분은 충격적인 미래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스터리 탐구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예언의 진실을 더 많은 이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몽골의 알타이 산맥 깊은 곳, 외부인의 접근이 엄격히 금지된 고대 사원 하나가 존재합니다. 이 사원은 수백 년간 몽골의 샤먼 전통과 불교 사상이 결합된 비밀 예언, 전통 탱그리를 계승해온 성지이자 오직 한 명의 예언자만을 키워내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나 11살이 되던 해에 세계를 뒤흔들 예언을 남긴 아이. 그가 바로 알탄첸두입니다. 몽골어로 황금빛 연꽃이라는 뜻을 지닌 이 아이는 단순한 소년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의 흐름을 건너뛸 수 있는 자, 즉 탱그리의 마지막 계승자로 불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탱그리 전통은 칭기즈칸 시대부터 이어져 왔으며 몽골 제국의 중요한 결정들은 항상 이들의 조언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의 비범한 능력은 5살 무렵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본 적 없는 지역의 구조를 정확히 묘사하고 사원이 예상하지 못한 산사태를 사흘 전부터 예고하는 등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사원의 노스님들은 곧바로 그를 금기의 아이로 분류하고 수백 년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예언 기록과 천문 자료를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탱그리의 눈을 지닌 아이. 그는 시간의 강을 자유롭게 건널 수 있다. 사원의 최고 노스님은 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알탄첸두가 남긴 예언 중 일부가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2020년 글로벌 팬데믹의 확산 시기와 종료를 정확히 맞췄고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중동 지역의 분쟁까지 3년 전부터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2023년 일본 지역의 큰 지진과 그로 인한 해안가 도시들의 피해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예견했다고 합니다. 예언을 들은 스님들은 놀랐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가 9살이 되던 해 49일간의 명상 끝에 본 대한민국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텅 빈 서울 광장, 무너진 권력의 탑, 그리고 백성들이 서로를 등지며 두 편으로 갈라지는 장면. 이 강렬한 예언을 보고 아이는 고열로 쓰러졌고 사흘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예언을 적어내려갔고 사원의 노스님들은 이를 금기의 예언이라 부르며 지하 문서고에 봉인했습니다. 탱그리 전통에서는 너무 위험하거나 파괴적 잠재력을 가진 예언은 봉인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들은 이 예언이 세상에 알려지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예언서에는 2025년 을사년이라는 시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고 사원에선 이 시기를 세계 질서가 뒤바뀌는 해로 기록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몽골 예언 전통에서 을사년은 500년에 한 번 오는 천지개벽의 해로 여겨졌습니다. 목의 기운이 극대화되는 이 시기는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전환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 예언서에 등장하는 문장들이 한국의 정감록, 격압유록, 사명대사의 기록과 기묘하게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변화가 세계의 방향을 바꾼다. 빛 없는 곳에서 등장하는 자, 3번의 낙인을 이겨낸 자. 이런 문장들이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양의 예언가 루돌프 슈타이너의 동방에서 오는 정신적 문명에 대한 예언과도 놀라운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2021년 사원에 큰 화재가 발생하면서 봉인 예언 일부가 외부로 유출됐고 그 내용이 고문서 수집가들과 몇몇 해외 정보기관에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 프랑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 예언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접촉했다는 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도 비밀리에 이 사원을 방문하거나 사신을 보내 예언의 전모를 알아내려 했다고 합니다. 사원의 한 노스님은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알탄첸두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다음 단계를 암시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관한 예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어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세계는 다른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을사년, 그가 남긴 예언 속 징조들이 한반도에서 하나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언의 봉인이 해제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몽골 깊은 산맥에서 시작된 이 충격적인 예언은 지금의 대한민국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을까요? 이제 알탄첸두가 본 한반도의 미래가 현실에서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알탄첸두의 예언이 봉인된 지 2년, 한반도에서는 그가 예견한 징후들이 하나둘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제2의 IMF 위기라 불릴 만큼 극심한 경제적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무너졌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사회적 분열입니다. 권력의 탑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두 갈래로 갈라질 것이다. 알탄첸두가 묘사한 이 장면은 마치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합니다. 오래된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민심은 그 어느 때보다 깊게 갈라져 있습니다. 도시의 광장들은 날마다 서로 다른 목소리의 외침으로 가득 차고 가족 간에도 서로의 견해 차이로 대화가 단절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500여 년 전 격암유록에 예언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말세에 구분이 다하고 민심이 붕괴하며 을사년에 이르러 큰 변화가 있으리라. 정감록에도 비슷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정씨가 등장하기 전 나라는 어지러이 흔들리고 백성들은 서로를 원수처럼 바라보리라. 이처럼 동양의 여러 예언서들이 2025년 을사년을 중대한 전환점으로 지목해왔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징후는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한국 경제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연쇄 도산, 청년 실업률 증가, 가계 부채 폭증, 이러한 현상은 알탄첸두가 예언한 돈은 있으나 쓸 수 없는 시대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의 예언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본의 흐름이 끊어지고 외국의 돈이 하룻밤 사이에 빠져나갈 것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분석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 시장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곧 다가올 큰 변화에 대한 준비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한 땅에 살면서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란 알탄첸두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이념 간 소통 단절이 심화되면서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이해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변의 국제 정세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심화, 일본의 군사력 강화,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 동북아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알탄첸두는 이를 동방의 삼국이 서로를 노려보는 가운데 작은 나라가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그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국내 질서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오래된 권위가 그 힘을 잃고 백성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찾아 새로운 길을 열 것이다. 이 문장은 사명대사가 남긴 이친 자가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예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친 자란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1905년 을사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어 한국이 주권을 상실했고 60년 후인 1965년 을사년에 한일협정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재정립되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다시 60년이 지난 2025년 또 다른 을사년을 맞이한 지금 한반도는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을 앞두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알탄첸두의 예언과 한국의 고대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을사년의 변화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예언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에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가짜 예언들의 범람과 그로 인한 혼란입니다. 과연 이 혼돈의 끝에서 알탄첸두가 말한 운명의 인물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진짜 예언이 아닌 수많은 가짜 예언들의 소음입니다. 앞서 살펴본 한국 사회의 분열과 경제적 불안정은 예언의 한 측면이었지만 또 다른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진실이 가려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알탄첸두의 경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2025년 을사년이 다가오면서 한국 사회에는 온갖 예언과 미래 예측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SNS와 유튜브에는 날마다 새로운 구원자 예언이 쏟아져 나왔고 각종 커뮤니티는 다양한 해석과 소문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정씨 성을 가진 인물이 등장한다. 호랑이띠 인물이 구원자가 된다. 전직 검사 출신 인물이 한국을 구한다. 심지어 어떤 채널에서는 한반도 침몰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퍼지고 또 다른 곳에서는 한국이 3개월 안에 무너진다는 루머를 예언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예언들이 경쟁하듯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기존 예언을 왜곡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많은 예언들이 쏟아지는데 왜 몽골 알타이 산맥의 사원에서 유출된 알탄첸두의 진짜 예언은 이런 혼란 속에 묻혀버렸을까요? 한국의 한 예언 연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예언의 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너무 많은 예언이 난립하다 보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더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말부터 을사년 구원자설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각종 사이비 단체들까지 자신들의 교주나 지도자를 예언 속 인물로 내세우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일부 단체는 신도들로부터 거액의 헌금을 걷어 구원자 맞이 준비라는 명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현상 자체가 알탄첸두의 예언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진실이 가려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이 진짜 예언의 빛을 가리고 민심은 혼란에 빠지리라. 이것이 세 번째 징조이니 운명의 인물이 등장하기 직전의 어둠이다. 실제로 알탄첸두의 원본 예언은 대중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사원 화재로 유출된 문서는 극소수의 학자와 연구가들, 그리고 몇몇 정부 관계자들에게만 전해졌을 뿐입니다. 그마저도 일부 내용만 알려졌을 뿐 완전한 형태의 예언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왜 알탄첸두의 진짜 예언은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한 몽골 역사학자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 알탄첸두의 예언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SNS에서 유통되는 가짜 예언들은 대부분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반면 알탄첸두의 예언은 상징적이고 은유적입니다. 둘째, 원본 자체가 매우 희소합니다. 유출된 문서의 일부만 학계에 알려졌을 뿐 전체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로 강력한 세력이 이 예언의 확산을 원치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탄첸두의 예언이 가리키는 방향이 기존 질서와 권력 구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알탄첸두의 예언이 학계에 처음 알려졌을 때 한국제 정치학 교수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관련 연구는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각양각색의 구원자 후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인을, 또 다른 이들은 기업가나 문학의 인사를 지목합니다. 하지만 알탄첸두의 원본 예언에 따르면 진정한 운명의 인물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모두가 보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세속적 힘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으나 민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가짜 예언들이 난무하는 혼란 속에서 한국 사회는 점점 더 깊은 분열로 치닫고 있습니다. 소음이 커질수록 진실은 침묵 속에 숨어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알탄첸두가 말한 대로 가장 깊은 어둠이 찾아오는 순간 새로운 빛이 시작된다면 이 혼돈은 어쩌면 곧 등장할 운명의 인물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진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혼란이 극에 달한 바로 그 순간 한국의 정치 지형에 급격한 변화가 왔고 그 속에서 예언 속 인물의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방향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치적 공백 상태에서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인물을 예언된 구원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각자 다른 인물을 희망의 주인공으로 지목하며 뉴스, 유튜브, SNS를 통해 그 인물이 예언된 구원자라는 주장을 쏟아냅니다. 유명 정치인, 전직 검사 출신, 기업인 출신 정치가, 시민운동가까지 다양한 배경의 인물들이 거론되지만 알탄첸두의 예언서를 다시 들여다보면 그는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문장을 남겼죠. 3번의 낙인을 받고 3번의 거부를 겪은 자가 나타날 것이다. 빛 없는 곳에서 빛이 되어 민심이 가장 어두운 때 그 모습을 드러내리라. 여기서 3번의 낙인은 탱글이 예언 전통에서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개인적 영역에서 모두 거부당하거나 상처받은 경험을 상징합니다. 알탄첸두는 또한 빛도 칼도 들지 않은 자, 이름 없는 자가 민심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이 예언과 맞아떨어지는 징후들이 하나둘 포착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소개되지 않은 어떤 사건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학 강연에서 정식 일정에도 없던 강사가 무대에 올라 청중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누가 나라를 구할까를 찾고 있지만 그건 틀린 질문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이 짧은 연설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공유됐고 누군가는 예언서에 나오는 말과 똑같다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정감록에서 말한 정시 진인의 언어와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정감록과 격압유록에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정감록은 정씨는 먼저 말을 하지 않고 먼저 싸우지도 않으나 그 말은 검이 되고 그 침묵은 방패가 된다라고 말하고, 격압유록은 궁궁지수 다시 일어나 백성의 아픔을 헤아리고 말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리라고 전합니다. 한 예언 분석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이라는 건 절대 직접적인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현실이 움직이게 돼 있죠. 진짜 예언의 힘은 가장 조용한 자리에 숨어 있습니다. 알탄첸두의 예언에는 이 인물의 등장 시기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탑이 무너지고 민심이 흩어진 후 100일째 되는 날 그가 모습을 드러내리라. 처음에는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나 그의 말이 민심을 하나로 모을 때 모두가 깨닫게 되리라. 그의 이름은 지금도 인터넷에서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탄첸두의 예언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모두가 보고 있으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모두가 그의 말을 듣고 있으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쩌면 예언이 한 줄씩 현실이 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알탄첸두가 말한 대로 가장 깊은 어둠이 찾아오는 순간 새로운 빛이 시작된다면 이 혼란은 어쩌면 곧 등장할 운명의 인물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단서들이 이제 하나둘씩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혼돈에 빠져들 때 한국은 어떻게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게 될까요? 2025년 봄, 역사적인 결정 이후 대한민국은 깊은 정치적 공백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지도자는 자리에서 물러났고 임시 내각이 구성되었지만 국민들의 마음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집회는 연일 이어졌고 서로 다른 진영의 구호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누군가는 통일을 외치고 또 누군가는 외세 개입을 주장하며 정치인, 재벌, 군인, 심지어 유튜버까지 구원자라 자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 정치 해설 기사와 보고서 사이에서 기묘하게 반복되는 한 인물의 윤곽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정치권 안에 있으면서도 정작 어떤 당에도 완전히 기대지 않은 사람. 누군가에겐 익숙하지만 또 누군가에겐 낯선 이름이었다. 그의 이름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진 않았지만 매번 결정적 국면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곤 했다. 그의 발언, 그의 스타일, 그가 걸어온 길. 어딘가 낯익지만 동시에 이 사람이 진짜일까? 라는 의문을 남기며 국민적 해석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이 아니며 진영도 아니다. 그는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를 미워하고 누군가는 열광하지만 모두가 그를 안다. 예언 속 구절은 점점 선명해졌다. 3번의 시련을 견디고 3번의 문을 통과한 자. 민심이 가장 분열된 시기에 가장 조용히 다시 중심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 문장을 두고 사람들은 더는 입을 닫지 않았다.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떠올린 이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격압유록은 이런 상황을 궁궁일이 나타날 때 천하가 새로워지리라고 예언했고, 사명대사도 잊힌 자가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날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되리라고 기록했습니다. 알탄첸두의 예언에서는 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을사년의 변혁이 시작되고 개미년의 모든 것이 완성되리라. 9년의 시간 동안 세계는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여기서 을사년은 2025년, 개미년은 2033년입니다. 대전환의 시간이 시작되었고 한국은 그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숨죽이며 한반도에서 펼쳐질 9년의 예언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5년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2034년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알탄첸두가 예언했던 9년의 대전환 시기가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을사년의 변혁이 시작되고 개미년의 모든 것이 완성되리라. 그의 이 예언은 놀랍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육운동가의 등장으로 시작된 한국의 변화는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질서를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알탄첸두가 언급한 세계의 큰 파도가 한반도를 덮을 것이다라는 예언은 3번의 중대한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내부의 변혁이었고, 두 번째 파도는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이었으며, 세 번째 파도는 세계 문명의 중심 이동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예언대로 내부의 위기로 크게 흔들렸고, 그 틈에서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한반도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세계는 이를 아시아의 유럽연합이라 불렀습니다. 알탄첸두가 말한 칼도 붓도 들지 않은 자의 철학은 국제 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이 세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세계를 선도하게 되었고, K컬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새로운 세계 시민의식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도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알탄 첸두의 마지막 예언은 이러했습니다. 동방의 빛이 세계를 비추는 날, 인류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리라. 2034년,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어쩌면 2025년 을사년의 그 혼란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알탄 첸두와 격암유록, 정감록, 사명대사 등 수많은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킨 2025년 을사년. 이 예언들은 단순한 상상일까요? 아니면 이미 실현되고 있는 운명의 시나리오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운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그 놀라운 여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변화는 항상 혼란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로운 빛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미스터리 탐구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예언의 진실을 더 많은 이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미스터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